자, 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 자주 출제되는 핵심 이론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방향 슬래브 설계 원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일방향 슬래브의 두께는 과도한 처짐 방지를 위해 최소 100mm 이상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출제되는 경우는 한 제가 봤을 때 1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출제되진 않습니다. 자, 100mm 이상이고요. 그리고 정철근 및 부철근 백은 중심 간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최대의 모멘트를 발생하면 슬래브 두께의 300mm 이하, 2배 이하, 300mm 이하인데,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이 방향 슬래브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방향 슬래브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 방향 슬래브 또한 슬래브 두께 2배 이하, 300mm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단면은 슬래브 두께 3배 이하, 450mm 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축온도 철근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축온도 철근은 백은 간격이 슬래브 두께 5배 이하, 450mm 이하다. 여러분들 단순한 암기가 조금 필요하죠. 근데 이것도 시험 보기 한 4일 전에 보셔도 늦지 않아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뭐 출제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자, FI가 400MPa 이하일 때는 로우 미니멈, 즉 수축 온도 철근비를 0.001을 사용해 준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사실 내가 이거 약간 꼼수를 부렸는데 어떻게 하냐면 FR 400이잖아. 근데 FR 400이면 뭐가 생각나? 입실론 Y가 생각나죠. 입실론 Y는 ES분의 FY니까 0.002가 생각나지 않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학원 강의에서 좀 수업을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FI가 400MPa 초과한데, 그럼 400MPa를 만약에 초과한다고 하면 FY보다는 큰 값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0.002에서 FY분의 400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자, 그럼 이건 뭐보다 커야 된다고? 0.0014보다는 커야 된대요. 네, 웬만하면 크게 나올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FI가 400 이하이면 0.001로 그냥 고정이고, 수축온도 철근비가. 수축온도 철근비에 대해서 항목 강도가 400MPa 초과하면은 FI분의 400으로 곱해주신다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두께 몇 배인지 몇 미리 이하인지 이거에 대해서는요, 출제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한 5일 전부터 조금 정리를 조금 그때부터 해두셔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거 보겠습니다. 1방향 슬래브는 무슨 해법이다? 근세해법이고, 2방향 슬래브는 뭐다? 직접 설계법이에요. 그럼 1방향 슬래브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자고요. 자, 1방향 슬래브와 2방향 슬래브를 나누는 건 뭐냐면 세 장비예요. 세 장비. 자, 1방향 슬래브라고 하기엔 조금 더 쉽게 그려주면, 1방향 슬래브는 되게 마르고 홀쭉한 사각형, 2방향 슬래브는 저처럼 조금 뚱뚱한 사각형이라고 보시면 좀 쉬워요. 자, 여기서 이제 주철근은 뭐가 되냐면 단변에 박히는 철근을 주철근이라고 합니다. 주철근. 그리고 보조철근은 이제 장변에 박히는 철근을 보조철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단변에 박히는 주철근이 하중을 80% 정도 감당을 해요. 부담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렇게 주철근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철근은, 여기서 똑같이 주철근은 단변에 박히는 거를 주철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얘도 장변에 박히는 거는 주철근이에요. 얘는 차이를 알겠지 이제. 1방향 슬래브와 2방향 슬래브의 차이를 벌써 알아버렸어. 일단 첫 번째는 뭐죠? 길고 홀쭉한 직사각형, 그리고 얘는 뚱뚱한 사각형이라고 했어. 그리고 얘는 주철근과 보조철근이 있고 얘는 둘 다 주철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아주 좋아요. 근데 길고 마른 사각형보다 세 장비를 따라주는 게 좋겠지. 자, 세 장비가 어떻게 되냐면, 자, 단변이 S고 장변이 L이잖아요. 이게 이제 2보다 커야지. 뭐야? 그렇지. 1방향 슬래브고, 만약에 이 세 장비 S분의 L이 2보다 작다, 뭐 작거나 같다 라고 하시면은 뭐다? 2방향 슬래브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S분의 L이 2보다 크고 1방향 슬래브, 그리고 S분의 L이 2보다 작으면 2방향 슬래브,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1방향 슬래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방향 슬래브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 보기에 이제 세 장비가 나올 거예요. 세 장비는 뭐야? 이 이하인 뭐 슬래브이다 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야. 그리고 이 이하와 초과랑 뭐 이상을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뭐 이가 딱 나오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 미만이거나 뭐 이 이상이거나 뭐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이하인이 틀렸네. 또 죄송합니다. 세 장비가 이 이상인,
세장비가 2 이상인 뭐 일반형 슬래브, 직사각형 슬래브이다 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형 슬래브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1, 2, 3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무슨 뜻이냐면 일반형 슬래브는 2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그 활화중과 그쵸? 화중의 차이가 3배 이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활화중과 고정화중의 3배 이하이다 라고 보시면 돼. 다시 한번 볼게요. 일반형 슬래브는 2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화중의 차이가 3배 이하이다. 보겠습니다. 2경간 이상 나와 있죠. 그리고 인접한 2개 경간 길이가 나와 있고요. 경간 20% 이내인 경우가 나왔어요. 자, 2라는 숫자 많이 나오죠. 그리고 등분포 화중이 작용을 한대요. 활화중과 고정화중의 3배 이내인 경우.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고 되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웬만한 문제, 일반형 슬래브에 대해서는 다 맞을 겁니다. 아시겠죠? 일반형 슬래브 2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세장비는 뭐라? 2 이상인 길고 마른 직사각형이고, 그리고 등분포 화중이 작용하고, 활화중과 고정화중이 3배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바로 이방향 슬래브 직접 설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방향 슬래브는 일단 이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2, 3, 2. 이방향 슬래브는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등분포 화중이 작용하며 활화중과 고정화중이 2배 이하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추가적으로 10%까지만 기억을 하자. 이 10%는 뭐냐면 바로 이탈 방향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철근이 이런 식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철근이 이제 비틀어져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지. 이제 이 이탈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하냐? 바로 10%까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자, 경간수가 3경간 이상이에요. 3이라는 숫자 벌써 나왔어요. 자, 각 방향으로 연속한 경간 길이의 차이는 뭐야? 경간의 3분의 1 이하라는 말도 나왔고요. 자, 그리고 등분포 화중이 작용하고 활화중이 고정화중의 2배 이하여야 한다. 2, 3, 2 맞죠? 그리고 얘는 뭐가 나와 있어? 이탈 방향이 10%까지 허용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하예요. 이하. 이내라 그랬어. 자, 이거를 또 요즘은 아주 트렌디하게 이상이라고 아주 구라를 많이 치거든요. 이 구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틀린 오답으로 이제 이탈 허용 범위 또는 뭐 이탈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탈이 막 틀린 보기로 15%로 많이 나오는데 절대 아니다. 10%예요. 10% 아시겠죠? 이것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 방향 직접 설계법이 이제 옳지 않은 것을 많이 고르죠. 그럼 얘도 세장비가 S분의 L이 2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작다 그랬죠. 그렇죠?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이 방향 슬래브 직접 설계법은 완벽 그 자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방향 슬래브 하중 분담에 대해서만 좀 보겠습니다. 자, 하중 분담인데 어렵지 않아요. 집중 하중 P가 작용할 때가 있고, 그리고 등분포 하중 W가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중 분담이 일방향 슬래브, 이방향 슬래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방향 슬래브는 조금 뚱뚱하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릴 텐데, 요게 이제 하중이, 집중 하중이 작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등분포 하중이 작용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집중 하중과 등분포 하중은 일단은 조건이 이렇습니다. 자, S 플러스 L이 들어가고요. S 플러스 L이 들어갑니다. 난 등분포 하중부터 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단변이 받는 힘을 이제 단변이 받는 힘 그리고 장변이 받는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당연히 똑같이 하중이 작용하고 하중이 작용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어? 단변이 받는 힘이 당연히 하중이 더 크겠죠. 무조건 단변이 웬만하면 진짜 추철근의 냄새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 슬래브라도. 그러면 요게 분자 큰 게 좋겠어요? 작은 게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큰 거 들어가는 게 좋겠죠. L로 나. 그러면 WL은 뭐야? 아, 이 WL은 장변이 받는 힘인데 장변에 받는 힘은 당연히 더 단변이 받는 힘보다 작으니까 분자에 작은 게 들어가겠어요? 큰 게 들어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 아시겠죠? 근데 등분포 하중은 무조건 4제곱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집중하중 한번 해보자고. 집중하중, 단변이 받는 집중하중과 장변이 받는 집중하중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L 플러스 S고 당연히 얘도 집중하중이 존재하니까 P 곱해주고 P를 곱해줘야 돼요. 여기 동의하시죠? 그러면 단변이 받는 힘이 당연히 크다고 했으니까 분자가 큰 게 들어가야 돼요? 작은 게 들어가야 돼? 큰 게 들어가야 되니까 L. 얘는 작은 게 들어가니까 S. 그래서 얘는 4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을 해주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L 플러스 S분의 뭐 집중하중, 등분포하중, 보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집중하중일 땐 당연히 집중하중 P가 들어가는 거고 등분포하중일 땐 등분포하중 W가 들어가는 건데
일단 등목표 하중은 무조건 몇 제곱? 4제곱이고 집중하중은 몇 제곱? 3제곱을 해주시면 된다. 근데 이제 분자 처리만 잘해주자는 건데 잠깐만. 단변이 받는 등목표 하중이니까 단변이 무조건 더 많은 하중을 담당을 해요. 왜냐면 일방향 슬래브는 뭐였어? 그렇지. 일방향 슬래브에서는 무조건 주철근이었고 이방향 슬래브에서는 뭐 둘 다 장면 단변이 받는 힘이 모두 다 주철근이긴 하지만 단변이 받는 힘이 무조건 더 주철근의 냄새가 갖고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분자가 더 크면 클수록으로 따져주셔서 L분의 S 반대라고 생각하시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슬래브를 봤고요. 자, 지금 슬래브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어떻게 출제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가장 출제가 많이 됐었던 건 아까처럼 이방향 슬래브 직접 설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일방향 간접 슬래브, 간접이 아니죠. 그렇죠. 일방향 슬래브처럼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방향 슬래브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일방향 슬래브처럼 근사해법이 출제되는 경우는 많진 않지만 연습을 해 주셔야 되고 1, 2, 3 그리고 2, 3이 그리고 이렇게 이방향 슬래브 하중분담 있죠. 하중분담 이런 경우도 출제가 잘 됩니다. 푸는 문제로. 근데 뭐 어렵지는 않아요. 난이도 상당히 최하죠. 최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주시면 무조건 맞아주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네, 다음은 정부계수 모멘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정부계수 모멘트는 말 그대로 정 플러스 계수 모멘트, 부 마이너스 모멘트를 갖고 있는 이제 우리 뭐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드릴 게 없어요. 사실 이거는 거의 나오면은 주는 문제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차마 간과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야 되나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출제가 예전에는 많이 됐었냐면 다음 중 뭐 M0를 주어집니다. 모멘트를 주어졌을 때 이때 단순히 그냥 부계수 모멘트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200kNm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0.65 곱하기 200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즉 130kNm가 답이었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출제가 되는 문제가 약 4-5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이번에 나름 신유형이라고 나온 문제라고 한 거는 뭐냐면 다음 중 내부 수판에 대해서 정부 계수 모멘트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가로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mu-는 가로 m0 그리고 이거 mu 마이너스 그리고 mu 플러스는 뭐야? 정계수 모멘트는 가로 m0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럼 그 부계수 모멘트는 뭐야? 0.655. 정계수 모멘트는 뭐야? 0.35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잘 출제되진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나오면 무조건 맞아주셔야 되는 문제는 맞아요. 왜? 그냥 이거 솔직히 크게 힘들지 않고 좀 쉽게 맞아줄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2022년 1회차 때는 좀 출제될 확률은 좀 적지만 다음에 출제될 확률은 좀 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9장 RC 슬래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